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주장소 총무팀장 전민석입니다. 화성시민지역회의 동탄 이권역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을 진행한 후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리며 발언권은 위원님들께만 있고 일반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민지역회의 동탄 이권역 2019년 4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지난달 안건이었던 광역버스 중간배차 그늘막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결과 설명을 듣고 이어서 금일 안건인 입주 단계별 대중교통 대책 등 4건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철모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다 잘 하셨어요? 네. 제가 이 사동 지역기용은 이쪽에 사동에서 뿌듯한 게요. 저희가 지역기회가 6개까지 다 생겼어요. 다 생겼는데 이 지역기회가 제 예상처럼 어떤 예상과 다르게 날이 갈수록 이 참여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몇 명 안 오시던 데들도 지금 되게 많이 와서 어떻게 공간 좀 재배치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의를 좀 제공해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점점 여기 분들이 동탄이 진짜 내 고향이구나라는 느낌처럼 너무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안건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안건이요. 또 가능하면 제가 여기서 건의한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못 해드리는 것도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한 게요. 광역버스 중간에 11자상가 있는데 이쪽에 배차해달라 이런 안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끝냈고요.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어제부터 다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배차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가 11자상가 여기입니다. 여기 반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검토를 하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어디에서 타면은 사람이 좀 다 탈 수 있나 이 말씀 그때 한번 드렸죠. 지난달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신안 2차표를 타면은 사람을 꽉 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중간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원래 여기만 요청을 하셨는데 이쪽도 검토해달라. 그 말씀을 동탄역 앞으로 가는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꿈에 그린 앞에 여기서 출발하면은 전부 다 탈 수 있다 해서 어제부터 여기랑 여기랑 중간 배차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는 거고요. 대신 여기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거라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둬주셔야 돼요. 중간에 여기서 한 거는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변경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만일 이게 다니다가 저희가 계속 이제 여기 탑승객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어지거나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인원이 더 많아진다든가 거꾸로 인원이 많아지면 쉽게 말하면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할 수 있나 이런 걸 좀 논의하면서 하겠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 동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동탄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저희가 SRT 출근 셔틀을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48분에 가요. 근데 이게 450인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1년에 5억을 보전합니다. 근데 지금 탑승객은 150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뭐 다 넘쳐서 탈 데가 없다 막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해봤거든요. 근데 탑승객이 150명 수준이에요. 뭐 제가 지금 그렇다고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후에 거기 탑승객들에서 이런 자리에 천상 거기 타시는 분은 대부분이 동탄 1, 2, 3, 4, 5, 6동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4, 5, 6동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탑승객에 대한 주소 조사는 안 했지만 동탄역의 위치상 동탄 2신도시인 4, 5, 6동분이 탈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건도 여기다 다시 좀 올려서 한 6개월이면 6개월, 금년 말까지 해본 다음에, 왜냐면 지금 아직 몰라서 안 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6개월 이상 하면 저는 합의점이 좀 나온다고 봐요. 그때 그 상황도 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이에요. 두 번째 사안이 제가 그늘막 설치랑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원래 점을 찍는 데가 이렇게입니다. 33군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부탁드린 거는 33군데 위치를 필요하시면 변경해 주시고 만일 추가로 하면 몇 개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33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걸 갑자기 108개 해달라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시의 예산은 이제 가정집에서 쓰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의미가 좀 달라요. 왜냐면 이 예산은 시나 이런 데 예산은 회사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걸 빼고는 1년 전이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좀 늘리겠다 했는데 33개에서 108개는 무리다. 이게 제 솔직한 답입니다. 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따 끝나고 논의를 좀 다시 해주셔서 저희가 그럼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그때 하셔서 점을 108개나 찍었는데 제가 이거 다 안 됩니다 하면 되게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50개까지는 하겠다. 이 33개에서 50개까지는 하고요. 내년에 100개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여기 편성해서 그때 나무 심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논의해 주시면 금년에는 50개까지만 하고요. 이따 위치를 다시 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서 주장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100군데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적절한가요? 아니 뭐 어떻게 설치했는데 더 설치를 해야 되나요?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산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여기서 세 개 안건씩 매달 듣습니다. 근데 이미 화성에 6군데이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1, 2, 3동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별거 아닌데 예산이 화성시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걸 못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편성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들어서 시장이 있는 걸 갑자기 뭐 추경호선 딴 예산을 전용해서 막 쓰면 기본 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라 제가 웬만하면 다 지금 들어드리려고 하고 여기 계신 분도 이걸 알면 내년도엔 뭐 하자도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죠. 우리가 화성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년도 안에는 이런 걸 요청하자. 근데 지금은 처음에서 그런 절차를 뭐 충분히 아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때문에 저희가 일단 50개 이상 정도 해서 일단은 금년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에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50개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100개까지 설치할 걸 하반기에, 왜냐면 금년에 또 여름에 활용해 보시면 효과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거리마다 4군데 다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점을 찍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저희가 50개 정도, 이 정도까지로 해서 한번 추가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동탄 2신도시 입주 단계별 대중교통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동탄 2에 광역버스 노선을 2개를 추가로 신설하겠다. 현재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 지금 대중교통 요구하신 거는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답은 이렇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의 시차 문제만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2에서 저희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40대 투입됐는데요. 여기에 차량이 부족하다 하면 제가 80대까지 투입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수도 중요한데 한 대 저희가 투입하는데 5천만 원 듭니다. 그럼 40대를 투입하면 20억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수가 20억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단계적으로 저희가 투입한다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 2층 버스도 제가 14대 추가 투입합니다. 근데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SRT 셔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사시는 분의 세금을 일로 쓰게 되면 다른 걸 끝내는 못합니다.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탈 사람만 있다 하면 제가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는 게 기본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탈 수 있는 분이 천상 없다 하면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좀 같이 고민하자 해서 저희가 버스를 지금 40대에서 80대까지 증차하고요. 그 다음에 2층 버스는 추가로 14대를 추가로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 증차하고 아예 교통공사를 만들겠다. 저희가 교통공사를 만들어가서 뭐 진행 들어갔습니다.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이 교통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동탄 산청로에 이 밑에 있는 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운행 횟수를 증차하겠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 남부권의 입주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건 입주 계획에 맞춰서 버스를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문제는 시차상에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좀 염려되는 점은요. 이미 예산은 확보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나면 천상 돈은 확보된 거예요. 예산은 확보됐는데 우리가 버스 노선을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딪히냐면 버스 회사에서 기사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천상 저희가 돈이 있어도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어떤 현상이냐면 오산 화성 수원이 다 기사가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달 이후에 뭘 했냐면 교통안전공단하고요. 새롭게 버스 운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면허 취득비랑 다른 비용까지 지원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시든 버스 운전면을 따면 따는데 지원을 해드리고 그 전제 조건은 그분이 화성시에 다니는 버스 회사에 취직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매달 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근데 기존의 분들을 드리면 되지 않냐 해서 그건 좀 제가 반대한 게요. 저희가 버스 운전하신 분을 다 드리면 당장 수원에서 버스 운전하는 분이 그만두고 일로 옵니다. 오산의 분이 그만두고 일로 와요. 천상 오산 사람 수원 사람이 함께 살아야 돼요. 화성시민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100만 원 월급 주는 걸 우리가 지원금 줘서 1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거기 사표 내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 여태껏 버스 운전 안 하시는 분이 신규 나는 이제 버스 기사 직업으로 해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거를 MOU를 체결해서 지금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버스 기사 확보에는 좀 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탄역에서 병정까지 가는 무정차 버스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5월 2일인가부터 다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이제 동탄역에서 버스를 타면요 병정역까지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가시나 이걸 타면 버스로 가나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중간에 정거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탑승하시면 병정역까지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6월에 이거는 5월에 되고요. 6월 달에는 병정역에서 향남까지 가고 병정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무정차 버스가 6월에 생깁니다. 왜냐면 저희가 5월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기사 수급이 안 됐어요. 바로 5월에 같이 출발하려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배차를 저희가 여기다 먼저 해서 5월에 여기는 진행이 됩니다. 5월 2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월 2일부터는 병점역이나 우리가 1호선 이용하실 분은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바로 병점역 가서 1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배차 간격이 15분 정도에 한 대씩 다닙니다. 근데 이게 탑승객만 차준다면 여기 분들이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탑승객만 찬다면 저희가 10분에 한 대씩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10분에 한 대씩 하면 너무 사람이 없으면
천상 그것도 다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분 정도에서 20분 사이에 대차를 한번 해보고 대략적인 수요가 파악이 돼서 증차가 필요하다면 그건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5월 2일부터 다니고요. 저희가 7월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우리가 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의 이 마을버스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게 조그만 서울에 마을버스 다닌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크기랑 똑같을 수도 있고 시내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증차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화성버스에서 이제 S에서 이제 번호가 정해져요. S 뭐 33번, S 55번, 우리 M 이렇게 정하듯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1단계가 7월부터 동탄 이신도시에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11월에. 그래서 동탄 지역은 7월부터 버스가 좀 더 촘촘히 아파트마다 도는 버스가 7월부터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청계동 문화복합 1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동탄역이 바로 앞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에 대한 매립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거를 시에서 사야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여기다가 콘서트홀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다 한번 1000여석짜리 콘서트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쪽에 있던 도의원님이 제안한 건데요. 누구 돈으로 짓냐 했어요. 근데 그 짓는 비용을 경기도 거로 짓겠다. 화성시에서 땅을 대고 경기도에서 짓겠다 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여기다 지을 의사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다 짓는 건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잠정 보류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 임기 때 될 확률 없습니다. 대신에 요 뒤에 쪽에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대형 콘서트홀 같은 걸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거리가 거기랑 별 차이 안 나는데 그 저희가 문화 디자인 벨이 있어요. 문디벨에 가능하면 내년 안 되는 상반기에 1500석짜리 뮤지컬 전용구장을 착공합니다. 다음 달에 설계 들어가가지고요. 공모 들어가가지고 그 내년 이게 설계하고 이런 과정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아마 설계하는데 전체 좀 멋있게 지려고 해서 공모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모에 들어가서 금년 안에 디자인 설계가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구장이 생깁니다. 거기. 왜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는요, 이 문화복합용지에 1500석짜리 질만한 공간이 되지도 않아요. 현재 이 장소 자체가. 그래서 문화복합용지에 1500석짜리 뮤지컬장을 내년에 착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뮤지컬장은 없어도 거기나 위치상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면 여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건 서울 사람들이 관람하러 올 때 SRT역 앞에 있어야 좋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화성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 실제로 거기가 더 낫습니다. 왜 낫다고 하냐면요. 여기는 주차할 때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예상해서 만들려고 하는 주차 공간이 6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석짜리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중교통 아까 쭉 까는 얘기 했죠. 내년 천상 상반기면 대중교통 깔리고요. 저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내후년에 대한 완공이 됩니다. 그때 되면 천상 버스로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다 깔아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0석 정도의 주차장이면 충분히 1500석을 채우고도 주차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탄 기흥로에 그 광역버스를 신설해달라. 그러면 그 1560번인가가 지금 여기서 타시는데 용인을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용인을 자꾸 들려서 가냐. 이런 안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안은 이렇습니다. 금년 하반기에요. 하반기 안까지 용인 안 들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서울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정이 필요해요. 어떤 조정이 있냐면 저희가 1560번을 반납하고 버스를 다시 6004번으로 번호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용인하고 가는 합의사항 때문에
지금 가는 곳에서 용인을 무조건 빼달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이 버스는 반납을 하고, 그럼 뭐 용인시가 용인시도 운영하든 용인시가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6004번을, 이거 가칭입니다. 신설해서 하반기 이걸 없애면서 동시에 6004번을 신설해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동탄기흥로에서 용인을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걸 하반기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됐죠. 이것도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문화디자인밸리 활성화를 해달라.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1500석짜리 제가 뮤지컬 전용 구장을 내년에 착공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트라이 엠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뮤지컬 전용 공연장 1500석장을 진다 했고요. 여기 어린이 문화마을하고요. 미디어몰하고 스튜디오 주거타운이라는 문화공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요. 이거는 LH 계획이고 이거는 민간 사업입니다. 시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이 공간은 최소한 몇 퍼센트 문화공간을 쓰라고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거를 들어오고 어떻게 문화시설을 넣어달라는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요 그냥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살 부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좀 구성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게 뒤에 여기 보면은요 이게 문화디자인밸리인데요. 지금 여기다가 아까 말한 1500석짜리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군데가 요 미디어 스튜디오 주거센터 그다음에 어린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될 겁니다. 왜냐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가 거의 될 때쯤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공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요. 여기 커뮤니티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여기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건 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좀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지역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 거를 좀 만들어달라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결정하시면요. 여기서 결정해서 적정한 인원을 만일 합의점을 이루신다면 여기에 어떻게 꾸밀까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임의대로 안 하고요. 여기서 이게 천상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럼 여기에서 뭐 문화 디자인밸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어떻게 해서 협의체를 만드시면 여기 의견을 80, 90%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요 진짜 좋은 안 내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민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여기에 어느 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자료 받으면 다른 도시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하시는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은요 이 지역 협의체에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절차 같이 상의하면서 여기서 뭐 10분이든 15분 위원회를 구성해서 봉사로 뭐 이걸 필요하시면 우리 리빙랩이 필요하니 매일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니 우리가 10명이 모여서 매일 여기에서 연구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하면 장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 4, 5, 6동 안에 어느 공간을 드리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야 어느 도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거 만들었대 하면은 그 안을 받아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리고 여기 그 안을 최종 여기다 공개해서 지역위원분들이 이거 참 괜찮은 아니다 하면 저희가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회의 현안 나온 거는 거의 다 제가 수용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부탁 말씀은요. 아까 드린 거랑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구사항 3가지는 제가 거의 다 수용한 겁니다. 제가요. 근데 조금 이제 여기는 지금 지역회의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있는 데입니다. 화성에서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짓는데 가장 많은 사업의 제안도 됐고 낸 제안을 제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중간에 한 번씩 더 만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면 여기에 4, 5, 6등에 어떤 축제가 있다. 예를 들면 호수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수공원 이건 예입니다. 호수공원 축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내년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겠다. 아니면 여울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뭐 무슨 봄사랑 축제인가 무슨 가족사랑 축제인가? 뭐 있어요.
뭐 그것도 예산 몇 억씩 되거든요. 이런 축제를 진짜 시민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축제, 이거 기획해 보겠다 하면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금년부터 바뀐 게 있는데요. 금년부터 어떠한 축제성 행사에는 시장이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말을 하지 않으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안 하면 시의장들보다 국회의원들 다 인사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무 데서도 축제장에서는 축제 뭐 행사 발대식 이런 거 말고는 시장의 인사말을 못 들을 겁니다. 제가 제 걸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축제장만 가서 매번 인사말 하면 제 알리기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참석은 하되 인사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오셨다 정도, 뭐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제 생각 같으면 다 없애고 싶은데, 그러면 시의원분 이런 분들 아무도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시행사 그러면 이제 안 오시다 보면 예산 잘립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오셨다고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이름을 소개하거나 이 정도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사말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3.1절 기념식은 기념식에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기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축제 방향도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축제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관에서 만들어서 오라는 축제는 잘못됐다. 시민들이 좀 만들고 싶은 축제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효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작년 같으면 거기 막 동별로 부스 만들었어요. 제가 부스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사말도 다 뺐어요. 싹. 왜냐면 그분들이 제가 시장 전에요. 저도 어떠한 정치인이 올라가서 인사말하는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지금도 너무 많이 봉사해 주시는데 부탁이 너무 죄송하지만 좀 그런 우리가 한 1, 2억짜리 축제를 여기서 의도해서 지역 주민들 좀 같이 만들면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지 않나. 관에서 만드는 것보다 여기 분들이 만들면 만드는 과정이 축제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기 분들이 나중에 한번 생각하시면요. 여기 분들이 단합 앞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걸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지만 크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것들을 이루고 있어요. 저희 화성시가요. 딴 데보다 많은데 저희 주민자치 예산이 1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해결된 게 몇십억이에요. 거의 지금 건 50억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된 게요. 엄청난 것들을 결정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좀 더 공공성이라는 것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금년 말고 내년에 좀 할 만한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저희가 금년 11월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넣으면 훨씬 더 원만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제가 단편적으로 하는 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무리수를 써도 제가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걸 끌어오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이런 변환이 필요해요. 근데 조금 지금 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제안하면서 이거는 내년도에 좀 반영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훨씬 더 행정에 사기가 수월하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 질이랑 연관해서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질의 받겠습니다. 우선 동별로 한 분씩 받겠습니다. 짧게 요지만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 사동 질의하실 분, 저 여성분 마이크 들어주세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짧게 요지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사동 김민숙입니다. 문화복합부지가 임기 내에 시 단독 사업으로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지금 슬픈데요. 그럼 이하의 이름이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청업부지나 주택용지로 바뀔 수 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더 이렇게 뭐 기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도 여전히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원래 문화복합에서 하려고 했던 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장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공연장이 1,500석짜리를 지금 딴 데다 짓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700석, 800석짜리 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뭐 여기 동탄이 하나이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탄 6동분이 갈 때 복합문화센터는 여기나 시간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미 700석짜리 공연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UNI 센터에 900석짜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적절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7, 800억짜리 친다. 이건 예산의 낭비로 보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딴 데랑 해서 한 1,500석짜리 하면 서울에서 괜찮은 공연이 올 타산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괜찮은 공연이 수업만 오고 화성에 못 오는 이유가 7, 800석에서는 표가 완판돼도 가격이 돈 나오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공연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말한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이렇습니다. 제 임기가요. 이제 3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지. 아까 말한 그 1,500석짜리도 지금 막 시작해야 빠르면 내년 여름에 접드는 거예요. 그럼 제 임기 끝날 때 완공 될라나 말라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다음 뭐 어떻게든 시장을 할지 안 할지도 저 몰라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다음 해까지 제가 결정하고 가는 건 옳지 않다. 해서 문화복합용지를 그냥 놔두면 제가 1, 2년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뭘 하는 거는 아니면 뭐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시면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열어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도는 변경. 용도 변경 안 합니다. 제 임기 동안. 네. 네, 다음 동탄 오동 위원님 중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동탄 오동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분, 네,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짧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칠완입니다. 저는 LH 4단지에 살고 있는데 작년에 그늘막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는데 버스 정류장만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 정류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예. 네. 네, 다음 동탄 6동 가급적이면은 금일 회의 안건에 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 가져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탄 6동에 살고 있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디벨에서 지금 1,500석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야외 공연장인지 아니면 실내 공연장인지? 실내 공연장 1,500석 하고요. 야외 공연장 1,200석. 두 개 다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커뮤니티 프라자 지역 협의체를 제가 좀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지역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대로 뭐 아까처럼 위원회 이름을 어떻게든 정하셔서 여기에서 일단 합의 구조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따만 안건을 해서 우리 뭐 한 10명으로 하자 15명으로 해서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져서 여기서 진행되는 걸 저희한테 뭐 이 지역 기재가 전달해 주면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왔을 때 매달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안건하고 별개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위원회에 저희 공무원도 같이 넣어도 되고요. 네. 시험 강의상 한 분 정도. 여기 두 분 지금 손든 데까지는 받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너무 같은 거에 대해 질의응답을 받으면 여기 분들이 토론할 시간이 짧아집니다. 거꾸로. 네. 요 분하고 저쪽에 계신 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동의 신규현입니다. 지금 말씀한 중에서 3월 달에 그늘막을 나무로 심기로 했는데 나무 심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게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그때 나무 심자라는 거 제안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무를 심을 건지 그늘막을 한 건지 여기서 결정해달라고 제가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종 결정이 그늘막을 요청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네, 여기에 제가 합의가 없이 한 분이 얘기한 걸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흥분을 한 게 네.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늘막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대개 의견이 장차적으로 볼 때 환경이나 등등 예산 전략으로 해서 나무로 심기로 거의 다 타협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든 사람이 거의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다만 회의력이 없어서 좀 그건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늘막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아니, 그러면 뭐 이게 아니 참 나무로 하기로 했다는 걸 해결하는 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그럼 네. 여기서 그냥 손들면 되잖아요. 나무로 하는 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때 얘기했을 때 그쪽 지역만 나무라고 했었나?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동은 나무로라고 많이 결정하셨다면 제가 지금 많이 변경만 하면 4동은 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논란거리가 될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만일 그늘막이시다고 하시면 제가 그늘막으로 하면 되고 가격은 나무가 더 쌉니다. 나무가 한 100한 70만 원 정도 선이라 하고요.
그늘막은 한 22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렇습니다. 만일 4동은 나무로 해주고 5동은 그늘막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별로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4동은 장례적으로 나무로 결정을 했으니까 네. 같은 예산이면 나무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별 어려움 없잖아요. 예. 지금 저 동탄역에서 병점역까지 무정차로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추가해서 SRT가 손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요 주변에 저쪽 산척저수지나 그 다음에 장기동 분들이 SRT를 타고는 타러 오기 위한 노력, 또 과연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때는 무정차는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병점역에서 차가 출발해서 유진 기업 앞으로 해서 호수공원에서 장지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순환대로죠. 순환대로를 타고 11자 상가에서 동탄역을 거쳐서 내려가면 저 장지동에서 동탄역 저 병점역 가려면 지금 40분 걸립니다. 40분. 그것도 최소 좋아요. 40분인데 그렇게 하시고, 예, 효율적으로 같은 버스를 운영한다면은 조금 애로가 있어도 효율적으로 동탄, 이동탄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운행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짧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망이사.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착안하지 못하는 것을 저도 이런데 분야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중간에 자르면 되겠어요? 아, 10시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병점역을 출발해서 저 장기동까지 차가 가서 이렇게 순환대로를 따라서 동탄역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하면 많은 사람의 혜택도 보고 동탄역 오기도 좋고 병점역 가기도 좋고 SRT 타기도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걸 저희가 검토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사전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니면 직접 동탄에서 한 번 나와서 바로 가는 가장 최단시간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의견이 이렇습니다. 네. 바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네. 네, 마지막 한 분. 저희한테는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나머지 논의할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마지막 분, 네. 예, 육동에 살고 있는 윤영준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저번 달서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문화에 관련된 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체육인으로서 여기 1, 2동 다 합쳐서, 동탄 1, 2동 다 합쳐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건 한 번도 의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계획에 체육시설 관련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 주제에서 벗어나서 만일 여기에서 논의하셔서 다음 달 한 거를 체육시설을 잡아주면 제가 체육시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화에 대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주요 안건을 지금 이건 제가 문화에 대해서 드리는 답은요. 이걸 여기서 주제로 잡아서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 지역회의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다음 달 답변 안건을 체육으로 잡아주시면 제가 체육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화체육시설의 좀한 커뮤니티 플라자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위해서 우린 다 필요 없으니 다 배드민턴장으로 져달라고 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를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뭐 어디는 어떤 건 어느 부분 넣고 이렇게 하면 제가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 분들 논의해서 여기는 뭐 음악 댄스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원하면 그 공간 내에서 이제 위원회부터 선정해서 그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하시겠죠. 그래서 제안을 하면 제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질문.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까 SRT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디 카페를 한번 보니까 아까 뭐 400명 수용이 아니고 탑승객인데 100명이나 150명밖에 안 된다. 평균 150명.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카페를 보니까 그게 뭐 저는 그걸 예매를 뭐 해야 된대요. 예매를 해가지고 타야 되는데 그거를 뭐 새벽 시간이고 어때 할 때 되면 예매를 할 때 되면 그냥 만석이라고 예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카페가 정상적인 안 정상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마을 버스도 뭐 수용 인원을 확인하고서 증차할 건지 할 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제가 요거는 맞는 거죠? 질문하고 그거는 관련된 답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SRT에 들어가서 표가 150개밖에 안 팔렸는데 만석으로 나온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왜? 천상 거기서는 우리가 표를 팔아야 적자폭이 적어서 세금이 덜 나가는데 그러니까 카페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면 뭐 그게 새벽 3시다 하면 제가 공무원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영상을 딱 찍겠습니다. 예약한 영상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질문하시는 분이 좀 죄송하지만 그 시간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짜 본인이 들어가더니 만석이다 하면 행정의 낭비가 적겠죠. 근데 우리가 SRT 열차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인터넷상에 만석으로 되고 실제는 벼슬다니다. 이건 현실성으로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7시 47분을 배차를 하는데 이걸 하고 다른 데 타는 겁니다. 딴 열차를. 그건 발생할 수 있죠. 개연성이 제가 지금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열차를 증차했는데 나머지는 안정상의 문제, 여러분 그때 막 입석이 많아서 안전상의 문제를 저희가 그 배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청와대를 4번이나 찾아가서 버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7시 47분이면 시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출근하고 할 때.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7시 48분 차를 예약하고 본인이 8시 차를 탄다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천상 그걸 다 예약하고 딴 걸 탄다면 그 차는 필요가 없는 차가 돼요. 안전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SRT랑 해서 뭐 입석에 대한 조회를 좀 철저히 한다.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한 6개월이면 금년 말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거예요. 아니, 이 내용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이거 거예요? 여기 아까 저기 문화부 네네. 네. 관련된 거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미 답변 드린 건 얘기하셔야 별 의미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저 시장님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화복합부지 있잖아요, 1부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참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저 처음 과정도 이게 하나의 그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는 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개인이 못 삽니다. 그렇습니까? 네. 바뀌었습니까? 못 삽니다. 네. 바뀌었어요? 시에서밖에 못 사요, 지금 상태. 묶어놨어요. 네. 묶어놨어요. 네네, 그 얘기를. 묶어놓은 과정에도 처음에는 원재 시장님께서 이것을 개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걸 사는 걸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거는요. 네. 제 임기 중에 저게 개인이 사거나 뭐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권은 LH가 갖고 있지만 네. 인허가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를 안 내준다는데 저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님. 네네. 안심드리겠습니다. 네네. 안심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 아까 같이 여기 아트 공연장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안 하더라도 딴 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연구를 해주셨으면 그거는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좋아요. 현재 동탄 4동에는요 이게 4, 5, 6동 지역회의잖아요. 내일 모레면 7동 중이 생깁니다. 현재 4동에는요 수영장도 있죠, 이 건물 있죠, 이음터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쓸 수 있는 게요. 5동에 뭐가 있죠? 지금 5동에 이음터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균형 안배상 4동에 추가로 짓는 게 맞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4동, 5동, 6동, 7동, 8동 골고루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순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니 네. 근데 그
아니, 그게,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 이 동탄역 앞에는 동탄의 전체의 랜드마크를 지입니다. 그런 걸 그 답변은요, 동탄역 전체의 랜드마크는 여울공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 여울공원이 동탄역 전체의 랜드마크입니다. 아니, 그렇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시지만은,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 땅을 사실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제가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매입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저 질문을 되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매입을 안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매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요, 저거를 매입하려면 시에서 땅을 살 때는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못 사요. 그러니까 저거를 사서 뭐뭐뭐를 짓겠다, 이 안이 의회에 통과해야 돼요. 근데 저 땅을 사기 위해서 제가 뭐 1층에 뭐 하겠습니다, 2층에 뭐 하겠습니다, 만약 그래서 저 땅을 사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원래 하려고 했잖아 해서 원한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면 제가 그냥 무조건 땅만 사놓을 수 있는 권리만 있어 원래 살려고 진행했어요. 했는데 저걸 진행하다 보니까 저걸 지려면 무슨 들어온다고 확정을 져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보고해서 몇백억이 필요합니다. 몇백억이거든요, 살려면요.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몇백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 뭐뭐 지인데 주민들한테. 그럼 그걸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동탄 전체에 1동부터 9동까지 생기면 그 골고루 균형감 있게 문화공간에 있는 체육시설을 넣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딴 사람이 살 수 없게만 묶어놓고 화성시에서 안 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말한 그 문디벨에 좀 아까 그 공간 여기서 앉아서 지면 제가 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의회 승인 받으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사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건 아닙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체회전의 잠재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5페이지 보시면은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저희 지역위원들께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 회의부터 소급해서 인정해드릴 계획이고요. 거기 그 가입 방법 참고하셔가지고 4월 말까지 가입하여 주시면은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 센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회의 동탄 2번역 자체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자체회의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주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실 박혜련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지역회의 주제를 맡게 된 박혜련입니다. 오늘 자체 회의는 먼저 화성시에서 제안한 민주시민 원데이 특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오늘 시장님께서 브리핑해주신 안건이나 서면으로 답변받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5월 안건 제안에 대한 회의를 동별로 진행한 후 오늘 지역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민주시민 원데이 특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성시에서는 지역위원님들에게 민주시민 특강을 실시하여 민주소통 기반 행정구역에 기여하고 지역회의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자 교육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은 대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지역회의 장소로 직접 방문 실시하며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저희는 8시 회의니까 7시부터 교육을 먼저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 주제는 자치분권, 참여, 민주주의 등으로 구성하게 되며 지역위원님들께서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 화성시에 교육을 요청하여 5월 지역회의 일정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은 최소 30명 이상이 돼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30명 이상이 되시면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30명이 안 되면 이 특강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 회의 진행하기 1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 가능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네, 내비셔도 돼요. 6분이요. 희망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참석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명단을 좀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희 직원분들 명단을 좀 신속하게 좀 적어주세요. 여기가 남기시는 거예요? 아니, 네, 꼭 하셔야 돼요. 우선은 선택.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30명 이상이 원하시면은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교육 실시 여부도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신 거고요. 희망 인원분이 30명을 넘어서 우선 실시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안건 넘어갈 테니까 잠시 네, 정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목 부탁드릴게요. 회의에 집중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신하님께서 브리핑해주신 안건과 화성시에서 서면으로 답변받은 안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시장님께 전달하고 필요시 추후 결과를 답변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동별로 한 분씩만 얘기해주세요. 사동에 말씀하실 거, 오늘 안건에 대해서 더 추가로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 이거 관련해서요. 오늘 안건에 관련해서.
아니죠. 아니, 차가 이렇게 계속 도니까. 아니, 동탄역에서 고등을 태워가지고, 병점역까지 무정차가 되는 거죠. 아니, 동탄역에 출발하는 이상 없다니까요. 동탄역에서 병점역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순환을 하자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게 거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동탄역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산천이나 또 이 위에 쌍용이나 여기에서 차 타고 동탄역까지 갈 바야 누가 그냥 저기 병점역까지 누가 솔직히 갈아탑니까? 그리고 그 무정차가 아까 보니까 2,400원인데 그럼 여기서 타고 갈아타고 그 다음에 아침에 SRT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산청에서 SRT 타고 오는 것이나 거기서 직행 타고 서울역까지면 뭐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중기를 모아서 같은 예산을 활용하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무정차다 이런 것은 제 얘기는 조금 소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희 다시 한번 거수할게요. 여기 신규현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하루 종일 손만 들고. 그래야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안 거치고요. 네. 지금 동탄역에서 병점역 가는 게 승인이 나고 계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변경하는 거는 그것도 추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면요 이번 안건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그걸 안건으로 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동에서 무정차라는 개념이 동탄역에서 병점역까지는 무정차입니다. 다만 병점역에서 올 때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개평을 받기 위해서 병점역에서 이동탄 이동까지는 무정차로 오되 저쪽 호수공원 밑에에서 그 위에 쌍용 2차로 해가지고 11차 상가에서 동탄역 오자 이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이미 신도시 끝나네, 신도시. 그거요. 최종적으로 왜 그래요? 다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 다른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동에서 의견을 일단 해보면 그거를 한 분이 총 대표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다 그거에 있는 주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사동에서 안건으로 다음에 올리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동에서 한분 건의하실 거 얘기해 주세요. 오동은 없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동탄 오동리 김봉이라고 하는데요. 동탄 1신도시에는 보건소가 있어요. 솔직히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건소 시설이 진짜 없거든요. 이쪽에는, 이 신도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원님 지금 안건 받는 게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건의가 있을 것 같고요. 보건소 관련은 오늘 안건 자체 우동 안건에서 상정하셔서 올리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육동 위원님. 네. 육동의 허영만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1560번을 반납하고 다른 버스 대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장이 분당이다 보니까 1560번을 상갈역에서 가끔 타요. 상갈역에 타갖고 내려서 치동초등학교에서 내려서 이동태로도 환승하고 오는 코스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없어지면은 그 노선이 좀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인에서 네, 그거는 제가 그 주상소에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다음 사항은요, 지금 아까 신하님께서 얘기하신 동탄 20도시 그늘만 저희가 총 108개소를 취합을 했어요. 근데 신하님께서 50개로 줄여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50개를 선정하는 방법을 좀 논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동별로 뭐 4동, 5동, 6동 이렇게 3명씩 뭐 각층 선출을 해서 오늘 회의, 그 자체 회의 동안 이거를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개로 이거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희 운영위원한테 위임을 하셔서 그 운영위 회의를 통해서 50개를 선출을 이렇게 정하던지 하는 거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그리고 잠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그늘만 고개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회의에서 찍은 게 108개 아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50개, 55개 정도까지 얘기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게 다 맞거든요. 모든 동에서. 그러니까 50개라고 하면 어느 동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게 아니라 똑같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중요한, 6번에도 중요한 데도 놓고 전체가 평균적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4동, 5동, 6동이 면적이 그러니까 그 면적에 다르기 때문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준 다음에 거기서 지역기업에서 정하면 50개가 딱 나올 것 같거든요. 다른 분 의견 있으세요? 네네. 방교육동의 이한정입니다. 그 빈도를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논의가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이제 4동에서 두 분, 뭐 5동에서 두 분, 6동에서 두 분 이렇게 따로 선출하셔가지고 이렇게 6명이 논의하시는 거 어떨까? 네네, 4동이 이 상황도 그래서 수정을 보려고 해요. 동탄 육동의 이한정입니다. 지금 네네, 5동은 5동. 네네. 네, 동탄 육동의 이한정입니다. 지금요 그늘막 그 108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방교동에 살고 있거든요. 산업단지 주택지. 근데 거기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번에 회의에 이게 그 참석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그 방교동 쪽에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시장님께서 어떤 브리핑 자료 이런 것도 다 만들었는데 보면은 그 방교동은
아예 권력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준비하실 때 좀 방교동권도 같이 넣어져갖고 같이 이렇게 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좀 감사하겠고요. 지금 방교동께 안 들어가 있는데 새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새로 다시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씩 선출을 할게요. 동반자 2명씩 뽑아주세요. 이거 오늘 그늘막 회의하실 분은 오늘 이거를 정하시고 그 6분이 미리 논의하셔서 뭐 면적별로 뭐 개수를 더 가져가셔도 되고 이건 이렇게 6분이 상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9시 10분까지 2분 선정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동별로 회의해주세요. 2분씩 호출해주세요. 우리가 이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그러니까 절반을 빼지 마시고 지금 되게 공정 설치 예정이라고 있는데도 아예 어떻게 그냥 막 아무거나 너네들이 네. 위원님들 저희 다른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그냥 위임하는 걸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거든요. 오동위원님 잠시만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 발언 멈춰주시고요.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잠시만 탁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저희 주재자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동별로 2분씩 선출을 해서 이 그늘막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임을 하느냐 아니면은 운영위원회 이름을 하느냐 그 부분을 결정을 할 테니까 우리 주재자님 진행해 주세요. 네. 자, 빨리 진행하세요. 여기
것 같아요. 시간상 더 오래 걸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가 우선 지금 두 분씩 선출해서 정하자 1번, 2번은 운영위원한테 위임하자 이렇게 해서 과반수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 1번이 지금 두 분씩 선출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손 들어주세요. 여보세요. 저 들어보세요. 1번 손 드세요. 두 분씩 선출하는 거예요. 동마다. 2번은 운영위원회. 네, 내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없으셨대요. 그다음 두 분, 2번 그 운영위원회 위임한다. 들어주세요. 아, 네. 그럼 2번으로 운영위원회 위임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새로 뽑고 싶은데. 그러면 자료를 네, 저희 운영위원회 위임하는 걸로 하고요. 오동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번은 위임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수결로 진행하니까요. 양해해 주세요. 계신데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동에서요, 두 분 선출하셔서 저희 운영회의 때 참석하시는 걸로 할게요. 운영위원 회의 때 오동에서 두 분 선출하신 분 참여하셔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지역회의 안건에 대해 각 동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자체회의를 거치셔서 화성시에 건의할 안건 최소 하나에서 최대 3건씩 제안해 주시면 그중 3건을 5월 지역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동별로 진행하지만 각 동의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동탄 이신도시 전체를 위해 현실적이고 화성시와 함께 실현 가능한 안건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시 안건이 결정된 동에서는 지지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동탄 4동은 2층에 있는 배움터 2실로 이동하실 거고요. 동탄 5동은 배움터 4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동탄 6동은 여기 대강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동은 2층에 있는 배움터 2실. 동정할게요. 배움터 3실입니다. 3실. 4동은 2층에 있는 배움터 3실입니다.